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여전히 이 CPI와 FOMC 의사록 발표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2일과 13일 연이어서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면서 장 막판 관망세가 짙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또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로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도 이번 주 들어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좀 돌입했는데요. 이 가운데 증시 변동성에 예의주시해야 될 듯합니다. 전 거래일 상승 마감한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양시장 현재는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의 절반가량을 달려온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힘내셔서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의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몇 가지를 보도국 기자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김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취업자 수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증가한 건데요. 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지난달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수출 감소 등 경기 둔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취업자 수는 일상 회복, 해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연령별 상황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이 54만 7천 명, 50대가 5만 명 각각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특히 60세 이상은 취업자 증가폭이 2020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청년층 고용 상황은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달 46.2%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지며 5개월째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40대 취업자가 6만 명 줄며 9개월째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 통계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인 기업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 투자 의견이 오늘 매도 의견인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증권은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 위대한 기업이지만 현 시점에서 좋은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 의견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에코프로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는데요.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 647% 급등하며 증권사에서 추정한 목표 추정치를 일찌감치 돌파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를 두고 적정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조급한 추격 매수와 회피를 모두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건 2030년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의 경과 그 자체라며 2030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려면 당분간 중기 실적을 확인해가는 상당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 관련 내용은 잠시 뒤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봅니다. 요즘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재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1년 새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어딜까요? 네, 직방이 최근 30일 거래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새 5억 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 8곳 중 7곳이 서울 아파트였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5성, 전용 면적 158.54제곱미터였습니다. 지난달 38억 2천만 원에 중개 거래됐는데 이 면적은 1년 전에 51억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하락액 2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제곱미터였습니다. 지난해 3월 63억 원에 중개 거래됐는데 해당 면적은 지난해 75억 원보다 12억 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도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반포자이였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2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해당 면적은 지난해 5월 기록한 37억 원보다 8억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 아파트값이 오른 이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고가 거래는 주로 중저가 아파트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1년 전국 아파트 신고가 상승세 1위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킨텍스원 시티 투블럭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7억 원에 중개 거래되며 과거 1년 내 최고가인 12억 5천만 원보다 4억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상승의 2위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였는데요. 152제곱미터가 3월 18억 원에 매매됐습니다. 해당 면적은 과거 1년 내 최고가 15억 원보다 3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어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84제곱미터가 3월 6억 6,700만 원에 손바뀜하며 상승액 3위에 올라섰습니다. 직방 측은 하락률이 아닌 하락액 기준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 강남을 중심으로 신저가 거래가 집계된 측면이 있다면서 신고가의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곤 있지만 아무래도 이 3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현대차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현대차도 강한 모습이고요.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죠. 1분기 호실적 전망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 밖에 짚어볼 만한 공시와 뉴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네이처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인트 스템 이슈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네이처셀입니다. 새로운 국산 신약 후보로 거론됐었던 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의 허가 불발로 주가 급락세를 보였죠.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무산된 이유는 2차 보안 답변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반려 조치를 받았다라는 공시가 나온 뒤에 네이처셀 주주 263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이처셀도 즉각 반발에 나섰죠. 1차 회의에서의 결과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2차 회의 결과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확정된 시험 계획서대로 임상을 진행했고 안정성과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확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임상적 유의성 심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반박의 입장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슈프리마 아이디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엿새 연속 주가가 올랐죠. 주가 상승률은 130%에 달하는데요. 이런 거듭되는 주가 급등에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요. 이에 최대 주주의 회사 매각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슈프리마 HQ가 보유했던 주식 115만 7,550주를 한 주당 35,600원에 글로벌 윈 위드인 기술투자조합 1호의 3인에게 양도하는 이 주식 양도 계약서를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SK 오션플랜트도 살펴보시죠. 네, 해상풍력 전문 회사인 SK 오션플랜트가 코스피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본부로부터 신규 상장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올해 1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을 결의했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2월 13일 주간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유가증권 시장 본부에 제출을 했었죠. 이제 15년 만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무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장일은 이사회 결의와 유관 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 매트릭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추가 2명의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확진자 모두 서울 거주자로서 증상 발현 전 8주 이내에 별도의 이런 해외 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질병청은 현재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 매트릭스는 지난 7월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네오플렉스 MPX와 원숭이 두창과 대상 포진 등을 동시에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 완료했기 때문에 오늘장 주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의 핵심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입니다. 네, 오늘은 리오드홀딩스 김성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 편중 랠리가 주춤한 듯 보입니다. 이 조정 후 다시 달릴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챗GPT AI에게 먼저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은 좀 조심스러운 투자 접근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 주가 상승 이후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자, AI는 이런 답변들을 내놨는데요. 이 주가가 이미 상승한 상태라면 높은 주가와 낮은 수익률이 조화롭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또는 투자의 이 다변화를 말하는 듯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분석이 또 필요하겠고요. 또한 저평가된 성장주를 좀 찾는 거에 좀 힘을 실어봐라 이런 말도 했고요. 또한 리스크 관리라는 이런 답변도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산 클래스를 조금 고려해봐라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자, 이사님, 이 챗GPT 의견 AI 참견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혹시나 뭐든지 다리 차면 기울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좀 과열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과열에 대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영상들 그리고 평소에 연락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와서 네. 에코프로 사면 어떻겠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이제 네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좀 많이 다 왔었다라는 느낌을 이제 모두가 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주가는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가냐 아냐, 뭐 밸류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뭐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 물론 오늘 아침에도 네.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네.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비싸다라는 평가를 이미 내린 상황이고요. 하나증권에서도 비싸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매도 의견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네.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역시나 뭐 비싸다고 하는 것에 저도 역시나 동의를 이미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이게 가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네. 향후 이제 뭐 5년, 10년 뒤에는 시가총액이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의 시가총액은 쌀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그렇죠. 이렇게 한다라면은 네. 물론 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나증권의 이 지금 보도 내용을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현 시각 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좀 넘어섰다 이런 의견까지 있죠. 맞습니다. 덧붙여 주시죠. 네. 네. 자, 결국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실적을 현재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2년 뒤에 시가총액이냐, 5년 뒤에 시가총액이냐, 네. 10년 뒤에 시가총액이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논란은 있을 수는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언더슈팅이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조금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0년치 실적을 끌어다 썼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건 뭐 10년치 실적을 끌어다 쓰면은 전체 뭐 전 세계의 바다를 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로 뭐 채울 셈이냐. 네. 라는 식의 농담을 할 정도였는데요. 네네. 결국은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비슷한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제죠. 그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는데 네. 시장의 컨센보다는 살짝 좀 미스해서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네네. 뭐냐면은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살짝 좀 미스되면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장주가 우리가 성장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할 수 있는 것은 네. 높은 매출액 성장률, 높은 영업이익 성장률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비싼 멀티플을 정당화하는 것인데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성장률 자체가 이것이 슬로우진다라면은 지금의 높은 어떤 멀티플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지금의 주가는 일단 좀 하다못해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증권가 이 분석 2차 전지도 지금은 너무 비싸다라는 이 분석도 조금 나온 상황에서 이사님도 오버슈팅 구간이 좀 자명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를 했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에코프로 실적이 어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다음 장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이 1분기 영업이익 추익을 보면 이 에코프로는 이제 1,795억 원대, 에코프로는 또 소폭 1,073억 원대 조금 내렸고요. 에코프로 HN은 119억 원 가량 이렇게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또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량의 이 성장세는 보였지만 시장 전망치엔 못 미쳤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러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첫 매도 의견이 또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또 이른바 포모 주식이 되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는데요. 또 관련해서 엔캠 역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좀 처분한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섰는지 궁금하게 됐는데요. 네, 뭐 조정이 들어가야죠. 건강한 하다못해 건강한 조정이라도 나와야지 네. 뭐 일부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 뭐 목표 시가총액이 네. 엄청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표 시가총액 가는 그 과정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그 과정 자체는 쉬었다 가는 과정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꼭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일단 지금은 벌어진 이격을 줄여나가는 과정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을 드리게 되면은 종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2차 전지를 한다 혹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뉴스가 나오면은 뭐 앞뒤 안 가리고 네.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시장이 스터디를 하지 않고 뉴스만 보고서 바로 매수 버튼을 그런 누르는 현상이 네.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꼭지였던 흐름들 그리고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부터 나가는 매수 버튼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 뉴스만 보고서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눌렀다라면은 지금부터는 하나 사업 보고서라든가요. 네. 아니면 이 회사가 정말 진짜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지 등등 조금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주가의 탄력성 자체는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종목들이 압축이 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 리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1년 전에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다른 쪽으로 인수가 되었고 그 네. 이후에 시가총액 1천억 대 있었던 종목들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덜어 있거든요. 네. 뭐 굳이 제가 종목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들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다들 다 계획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러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네. 어떤 계획을 그동안 회사 쪽에서 얘기를 매년 해왔고 뭐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수익에서 10배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실적이 나오지 않다라면 주가는 더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일부 단기에 10배 이상 올라간 리튬 관련주들의 경우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 조정세가 조금 그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차 전지의 좀 이례적인 이런 강세 속에 뭐 사명이나 사업 방향도 2차 전지로 조금 바꾸는 좀 기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이다. 이제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좀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조정 국면이 조금 뭐 필수 불가결로 좀 따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이렇게 조정 국면 좀 점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요. 이 2차 전지는 반도체를 이을 다음 타자가 될 수 없다는 좀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 듯합니다. 두 산업의 속성부터가 조금 다른 상황이죠.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렇다면 이 두 산업에 대해 각기 다른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방점을 좀 둬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의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섹터가 맞았고요. 네. 에코프로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1월인가요? 1월 달 들어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주가가 10만 원을 뚫고 나서 70만 원대까지 거의 7배가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SK이노베이션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뭐 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훌륭한 주식이었으면은 분명하지만은 너무 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너무 급하게 끌어다 쓴 것도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 이제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주도 섹터의 어떤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내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를 비롯한 이제 소위 IT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OLED도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 OLED를 비롯한 IT 섹터의 경우에는 2차 전 섹터의 뒤를 이어받아서 물론 추가적인 어떤 주도 섹터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IT 섹터의 경우인데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2차 전 섹터의 경우에는 올라갔을 때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 전기차 침투율이 11%에서 12%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기차들이 한 50% 정도만 되더라도 얼마나 이게 뭐 실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라는 네.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네. 이런 IT 섹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제서야 좀 바닥을 잡았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반도체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재고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요를 보고 있고 하다못해 어제는 디램 가격이 이제 조금 올랐거든요. 네네.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만큼의 그림과 성장성을 아직까지는 IT 섹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IT 섹터의 경우는 바닥을 잡았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네. 2차 전지 섹터만큼은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 섹터는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는 조금 국면이긴 하지만 이 2차 전지만큼의 시세 분출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가 앞서 이제 조정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 조정 추이에 따라서 뭐 재접근 전략들을 조금 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은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압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강한 주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도주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네. 이렇게 세 개의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보시되 다만 이제부터 접근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과 위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일선 정도의 어떤 단기적 접근보다는 네. 21선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좀 여유 있는 그런 자세가 지금부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어떤 뉴스에 의해서 네. 뒤늦게 올라왔었던 여러 2차 전지 섹터 관련주들이 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섹터의 업황 자체와 센티라고 하죠. 심리가 꺾일 때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잽싸게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홀딩스 등으로 좀 압축해서 이 기술적 접근으로 조금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2차 전지 돌풍이 잠시 식는 사이에 좀 강세를 이어갈 다음 타자가 조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차기 주도주가 어디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하고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두각을 네,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네. 근거는 결국 이제 그룹핑 돼야 됩니다. 많은 종목들이 같이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야지만 그것을 그렇죠.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부를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보시게 되면은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아하. 시장을 좀 그쵸. 주도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네.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4일, 5월 초에 있을 FOMC에서는 물론 금리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빠른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주였던 바이오의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러 가지 뉴스 워낙에 이제 악재들을 네. 그동안 너무나 충분히 선 반영했기 때문에 네. 약간의 호재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오의 기업들을 10개 정도의 기업들의 대표들과 같이 네. 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냥 데리고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가서 하다못해 뭐 계약 한두 개 정도는 하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뭐 계약을 안 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뉴스만 가지고서라도 낙폭과대 종목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결국은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 시장 놓고 보시면 2차 전지가 흘러내리는데 네. IT가 올라가나요? 아니요. IT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흘러내리면서 네. 빨간불이 들어온 섹터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차기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 5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중소형주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감익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실적 기대감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없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경우에는 실적 시즌의 노이즈도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봤을 때 네. 뭐 하다못해 이번 다음 주에 뭐 미국에 방문을 하고 나서 어떤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들이 공급 계약이나 하다못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한두 개 정도만 만들어내 준다라면은 네. 시장의 분위기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로 순식간에
몰려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차기 주도주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들 좀 꼽아주셨는데 여기에 또 5월 FMC와 또 이번 윤 대통령 EB 방문 때 제약기업의 CEO가 좀 동행한다 이런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제약 바이오주들 좀 강세장을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앞서 2차 전지주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이렇게 좀 추격해서 봐라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차기 주도주로 제약 바이오 좀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한 뭐 섹터와 업종들, 뭐 종목들 좀 궁금합니다. 이 2차 전지 내에서 제2의 에코프로가 또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차기 주도주에서 공략주를 좀 살펴봐야 될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뭐 만약에 제약 바이오가 sek터가 네. 차기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저는 삼천당 제약이 그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가면서부터 낙과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더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50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었죠. 네. 이미 가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뜻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어떤 재료 혹은 공급 계약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역시나 네. 삼천당 제약이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공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경구용 인슐린의 경우에도 한 달 이내 공시를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일리아 시밀러 동등성 평가 즉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언제라도 이 미국, 유럽, 북미 쪽으로 해서 공급 계약, 아일리아 시밀러 공급 계약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이유가 네. 낙폭과대 종목들로 먼저 시장은 수급이 먼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뭐 셀트리온, 네. 알테오젠, 레고케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네. 먼저 올라갔었던 삼천당제약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아.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금 2차 반등은 삼천당제약이 다시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삼천당 제약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아일리아 시밀러와 관련된 호재도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그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안겨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나눠볼 이슈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 쇼크 터널을 지난 미국 상황입니다. 이 미국 주식 투자에 기회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소장님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요 글로벌 금융시장 3월 은행 신용 불안이 쇼크에서 좀 회복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빠르게 3월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에 신용 위기는 수면 하로 이제 분명히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번 신용 위기가 은행 쪽은 해소가 됐지만 다른 쪽으로 불똥이 지금 튀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쇼크로 인해서 은행의 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회사채라든지 부동산 담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보다 높은 할증금리를 적용받고요. 네. 그림은 미국의 중소기업들에게서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 네. 예금에서 MMF 쪽 갔던 자금들이 현재는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금이 회복되면서 네. 금융시장이 좀 안정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말을 다시 돌려서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경기와 민감한 네. 소매 업종 같은 경우 건설 업종이 제일 먼저 미국은 타격을 받습니다. 네. 이게 3월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14,600명이 고용이 감소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9,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 그림은 미국 재무부가 산출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인데요. 네. 현재 붉은 선으로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금융 긴축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금융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떨어질수록 안정적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는 신호인데요. 네. 현재는 마이너스 1 전후에서 플러스 1.5 정도까지 올라갔다 조금 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이 이야기 자체는 앞으로 금융 긴축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1%포인트 정도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미국은 반년 뒤에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가 현재 우려가 된다는 측면에서 주시장이 현재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은행 신용 불안이 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대출 문턱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는데요.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까지도 이렇게 1.52% 이 포인트를 조금 지속한다면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가중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계 각국 정부가 좀 신속하게 조치를 좀 취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좀 진정된 듯 보입니다. 이렇게 진정되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 랠리를 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성장률이 이제 점차 둔화되는 국면이고요. 네. 또 FRB 모델에 의하면은 1%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0.5%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성장률 둔화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나 성장률 둔화는 미국의 금리를 0.25% 금리 인상을 2번에서 3번 정도 한 격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는 5월 점도표대로 금리를 인상한 뒤에는 앞으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재 보시는 바처럼 네. MMF 쪽으로 이동한 자금이 과연 위험 자산으로 갈 수 있느냐. 위험 자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장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여야 되고 네. 자금들이 위험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자금들이 미국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네. 우리 채권 시장, 아시아,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이야기 자체는 이제 미 달러화는 이제 점차 안정이 되고 떨어지고 네. 그리고 미국의 MMF 자금들이 유입되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시장 쪽에는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3월 23일 이후에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무려 2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네. 중국 증시에서도 2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리스크 자산은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네.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우리 시장으로의 그 주식 투자 자금 유입이 앞으로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꾸준히 좀 상승세 나타내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이 실적 부진 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 계속 이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1분기 미국 S&P 500 기업들의 그 순이익 증가, EPS 증가율을 보면은 마이너스 8%까지 지금 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화면 보시면요. 네. 1월 이후부터는 각 분기별로 실적들이 계속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의 우려도 있고요. 금리 인상, 또 신용 긴축과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때문에 1분기에 미국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13% 주가가 하락한 반면에 네. 미국의 하이테크 관련주들은 지금 반등을 지금 해주면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이 실적과 관련해서 전망치 정도만 실적이 맞춰주더라도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하이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그 세계 주식 시장의 다른 지표보다는 빠르게 지금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분기 연속 실적들이 발표됐을 때 네. 사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번에도 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 하이테크주들의 실적 개선이 미국 증시를 조금 이끌었다 이런 말씀까지 조금 해주셨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고 또 2분기에도 계속 이어질지 이 조금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EPS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그 주식시장에는 게 모멘텀 게임입니다. 아.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진다면은 그것을 미리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1분기에 가장 안 좋아지는 그림을 보시면은 네. 정보기술, 통신 서비스 업종들입니다. 아하, 네.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들 업종들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의외로 통신 서비스, 네. 소위 말해서 버라이전이라든지 AT&T인지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이 현재는 안 좋아졌지만 네.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들이 늘어나면서 두 자릿수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11개 주요 업종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금융 업종들까지도 실적이 이제 대폭 마이너스에서 아주 소폭 감소로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 원자재 그리고 네. 정보기술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현재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는 경영자들이 앞으로 시장이 원하는 예상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그 코멘트만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업종들 좀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종의 이 실적 개선 기대감만으로는 아직 금융시장 시스템 좀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2분기 미국 증시 상승세 저지할 가장 큰 악재는 또 뭐라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475bp 금리가 인상이 됐기 네, 때문에 네.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크고요. 이는 ISM 제조업 지표에서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이제 앞으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래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그 만기가 속속 들어오는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4천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5천억 달러의 대출 상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깐깐한 대출 심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용 위축 현상이 이런 건설업종이라든지 리츠라든지 네. 상업용 오피스 시장에 직격탄을 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2000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신용 위기 때 FRB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 금융 당국자들이 확실히 인식한 것은 신속하게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유동성 신용 견색 현상이 해소가 된다는 건데요.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실탄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금융위기나 신용위기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양적 긴축을 바로 중단시킬 수 있고 양적 완화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금리도 이제 낮출 수가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주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뭐 미국 부동산 시장 거액의 대출 좀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이렇게 신용 경색에 조금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증시 상황은 조금은 타격은 좀 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증시 이야기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 개인 투자자와 또 기관 투자자들 해외 주식과 펀드 투자로 좀 막대한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미국 주식에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작년에 우리 그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미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또 5,195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손실 규모가 무려 1,131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거의 20% 이상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제 주로 그 하이테크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S&P 500과 관련된 인덱스형 펀드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그 쇼크로 인해서 조정 국면 동안에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들 제일 많이 샀던 것들 같은 경우는 네. 테슬라라든지 어허. 엔비디아를 샀고요. 네. 또 펀드에도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나스닥을 추정하는 ETF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ETF에 투자했는데 네네. 이게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성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간 길게 봤을 경우에 다른 증시보다도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왔는데 네.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같이 보는 것은 예상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예상 그 EPS 같은 경우에도 네. 다른 증시보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1분기 미국의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2분기, 3분기부터 회복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뭐 1분기 좀 저점을 좀 찍고 2분기, 3분기까지는 이 서학개미 분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분들 조금은 수익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현재 미국 상황은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 불안으로 여전히 주가 변동성도 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미국 증시에 그 장기간 투자할 때 그 실적 호전주라든지 인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투자 성과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성장주들, 하이테크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줘왔지만 지금처럼 유사시에는 이런 종목들, 특히 재료주라든지 그리고 실적 호전 종목들을 투자했을 경우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 방식을 현재 유사시에는 좀 투자하는 게 유망하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주가가 쌀 때 밸류에이션 가치, 그러니까 장부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밑도는 종목들이 많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뭐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현재 구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보통 그 주식시장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그 국제 금융 위기가 났을 때 골드만삭스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요. 오. 아무래도 이런 가치 투자죠. 네. 투자하기 전에 회사를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중에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주가가 저렴할 때 계속 투자해가는 방식인데요. 네. 이런 골드만삭스처럼 가치 투자를 썼을 경우에는 네. 지난 4차례 금융 위기 때는 성장주보다도 주가 하락폭이 네.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현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증시에서도 네. 주가 그 순자산 비율, PBR이 1 이하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있고 이익 가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철강주에 많고요. 특히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는 이런 종목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대형주보다 높은 수익률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 가치 투자 관련해서 한번 싼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평상시에는 성장주 또 유사시에는 가치주에 좀 투자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국 증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중국 증시 박스권에 좀 갇혀서 답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시 부진 속에서도 이 국유 기업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듯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증시에서도 가장 그 뜨거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 회사, 통신주들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차이나 유니콘 같은 종목들이 되는데요. 3월 달 들어와서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마오타이라든지 중국 석유에서 시가총액 3위 기업까지 부각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호재들은 중국 정부가 디지털 이코노미를 앞으로 시진핑 상기 임기 동안에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종목이 부상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국유 기업에 대한 이상이 그동안에 민영 기업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 을 비롯해서 그 증권 당국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을 좀 더 많이 분석하라. 중국 특색의 그 밸류에이션 종목들을 좀 발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현재 국유 기업 같은 경우는 ROE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데 그 종목이 대부분 국유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또한 국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집권 철학인 공동 부유라든지 인민 경제론에 부합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유 기업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